아저씨,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냐고요? 지금 그녀는 누구에게 이토록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도심의 네온 사이는 빗방울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고 젖은 아스팔트 위에는 마치 수천 개의 불빛 조각이 흩뿌려져 반짝였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한 여자가 인도 위에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긴 했지만 이미 한쪽이 뒤집혀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붙어 엉망이었죠. 화장은 번져 눈밑이 지워진 그림자처럼 보였고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아마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자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켜서 호출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계속 같은 문구만 떴죠. 근처 차량 없음. 몇 번을 새로 고침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지하철은 이미 끊겼고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도시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한 줄기 불빛이 다가오더니 골목 모퉁이를 돌아 택시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자는 안도한 듯 손을 흔들었고 택시는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반쯤 내려가자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무표정한 눈빛, 낮고 거친 목소리. 타요. 그 한마디뿐이었죠. 여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결국 택시 뒷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가 따라 들어와 시트에 물방울이 튀었고 축축한 공기가 차 안에 가득 번졌습니다. 차가 도로로 합류하자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줄기를 쓸어냈습니다. 그 사이사이 잠깐씩 보이는 전조등 불빛, 스쳐 지나가는 간판, 희미한 가로등이 여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밤의 분위기를 더 쓸쓸하게 만드는 배경음악 같았죠. 기사님, 화정구청역 근처 아파트요. 거기까지만 부탁드려요. 기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두 손은 핸들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고 붉어진 핏줄이 차 안 불빛에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여자는 곧 눈을 감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택시 특유의 흔들림 때문인지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거든요.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여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보통 넓고 환한 큰 길을 따라가는데 지금 택시는 낡은 주택가 사이에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오래된 담장에는 낙서와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오래된 간판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기사님, 여기 길 아닌데요. 큰 길로 가셔야죠. 기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이드 미러로 뒷좌석을 흘끗 보고 곧장 앞만 똑바로 바라보며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여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그냥 제가 걸어가면 돼요. 그 순간 기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지금 내리면 당신 죽습니다. 여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나 위협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을 담담하게 알려주는 경고처럼 느껴졌죠. 여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은 덜덜 떨렸고 호흡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기사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눈빛을 앞만 향한 채 빗속으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비는 점점 더 굵어졌고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여자가 창밖을 힐끗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백미러 속 강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택시를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차 뭐예요? 왜 따라오는 거예요? 기사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백미러만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잡히면 끝입니다. 여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이 택시가 안전한 걸까? 아니면 뒤에서 따라오는 저 승합차가 위험한 걸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고 와이퍼는 앞유리를 쉴 새 없이 쓸어냈습니다. 택시는 점점 더 깊고 복잡한 골목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따라붙은 뒤로 차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뒷좌석 깊숙이 몸을 움츠린 채 의도치 않게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차 안의 엔진음과 겹쳐 들리는 것 같았죠. 백미러에 번쩍이는 불빛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계속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라도 보내는 듯 집요하고 차갑게 뒤따라왔습니다.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주택가를 벗어나자 이번엔 공터와 창고들이 늘어선 산업지대 같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불규칙하게 껌뻑이는 보안등만이 도로 위를 어설프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빗소리와 와이퍼의 규칙적인 움직임만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일부러 쫓아오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기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기사의 눈은 백미러에 고정돼 있었고 두 손은 핸들을 더욱 세게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기사와 저 차가 한패일까? 아니면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차는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앞으로 튀어나가자 여자는 시트에 몸이 파묻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승합차도 똑같이 속도를 올리며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추격은 소리 없이 그러나 잔혹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도로 위에선 마치 두 마리 맹수가 서로의 호흡을 맞추듯 거리를 좁히고 있었죠. 왜 저 차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기사님, 아는 사람이에요? 기사는 짧게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표정한 얼굴은 믿음직하기보다 오히려 더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머릿속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단지 몇 뼘 떨어져 있을 뿐인데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기사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승합차의 불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차창에 반사된 빛이 여자의 눈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그녀의 숨은 두려움마저 들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왜 나를? 갑자기 택시가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여자의 몸은 왼쪽으로 쏠렸고 안전벨트가 그녀의 몸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순간적으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승합차 역시 곧바로 방향을 틀어 끈질기게 뒤를 따랐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거리에서 두 차량은 마치 운명을 건 사냥꾼과 사냥감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휘말린 거지? 누가 나를 노리는 거지? 술기운으로 무거웠던 머리가 이제는 불안과 공포로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택시는 곧 큰 도로를 벗어나 또 다른 골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창고가 늘어선 회색빛 길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반짝였고 거리엔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제발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람 많은 곳으로 가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뒷좌석을 향해 잠깐 시선을 던지더니 다시 앞만 바라보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승합차의 불빛은 여전히 따라붙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과 함께 그 차량은 끈질기게 그림자처럼 택시의 궤적을 따라왔습니다. 여자는 어느새 손을 떨며 가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가방 하나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도 되는 양 꼭 움켜쥔 채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앞좌석의 기사를 믿어야 할까? 두려워해야 할까? 뒤따르는 승합차를 도망쳐야 할까? 혹은 구원자일까? 차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여자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택시 안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조차 이제는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택시는 다시 방향을 틀어 큰 도로로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차체를 울리는 둔탁한 굉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란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지만 오히려 차 안을 밝히기보다 긴 그림자를 늘여놓았습니다.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는 그 반복은 사람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시트를 움켜쥔 손에 점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차창에 맺힌 물방울이 터널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그 빛이 흘러내리듯 여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먼지 섞인 공기가 폐로 들어와 답답함을 더했습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숨이 막히네요. 기사의 손이 버튼을 눌러 창문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터널 속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조여드는 듯했고 맥박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희미한 노이즈와 함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트로트였습니다. 어느 시장 골목에서 흔히 들을 법한 오래된 멜로디. 여자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기억 속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어릴 적 숙제를 하던 거실 현관 쪽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 그 순간 흘러듣던 라디오의 멜로디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표정은 겁에 질린 승객처럼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다른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잠시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운전대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굳게 쥔 손마디가 불빛에 비치며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노래 참 오랜만이군. 그 말은 마치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여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은땀이 흐르는 손을 가방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레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찰칵 버튼이 눌리며 기계가 켜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이제 차 안의 모든 숨소리와 말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에서 떨리던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은 점점 더 강하게 주름진 천을 움켜쥐었습니다. 터널 속 엔진음은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뒤에서 따라붙는 승합차의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마치 빗줄기가 차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 엄지가 무릎 위를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번 짧게, 2번 길게 그 습관적인 움직임은 무의식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그 손가락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현관 앞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비 오는 날 문이 열린 채로 들리던 그 리듬. 그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숨은 더 거칠어졌고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터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계속 껌뻑였고 노래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과 엔진음만이 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빗소리가 다시 귀를 때렸습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공간을 벗어났지만 여자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나오자마자 차는 강변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왼쪽에는 검게 흐르는 강물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빽빽하게 늘어선 가로등 불빛이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빛과 빗물이 뒤섞인 도로 위는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부서지며 퍼져나갔습니다. 물 위에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집 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사는 잠시 고개를 돌려 여자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큰 길로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변명의 말 같기도 하고 보호하려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작은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승합차는 여전히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강변도로 위에 길게 이어진 두 줄기 불빛은 서로 얽히듯 이어졌습니다. 앞서 달리는 택시와 그 뒤를 바짝 따르는 검은 차, 그 모습은 두 그림자가 겹쳐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차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도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점점 짧아지고 가슴이 답답하게 막혔습니다. 저 차 도대체 언제까지 따라올까요? 기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왼손으로 기어봉을 붙잡으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마디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잠시 후 라디오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별지구 일대에서 미제 사건 용의자의 흔적이 다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여자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뚜렷했고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나온 소리 들으셨어요? 기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크게 깜빡였고 숨소리가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말보다 더 큰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릎 위 가방을 다시 한번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변도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헤드라이트가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기억의 잔상이 또다시 스쳐갔습니다. 빗소리가 내리던 밤 열려있던 현관문, 그리고 무겁게 다가오던 낯선 그림자. 그림자가 남긴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작게 흘러나왔고 기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강물 위 흔들리는 빛을 따라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합차는 여전히 등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강변 도로 위를 달리는 두 차량 사이에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 같은 것이 묶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언제 끊어질지 아니면 더 세게 조여올지 여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며 그 안에 작은 기계가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차는 강변도로를 벗어나 점점 더 어두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건물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간간히 켜진 가로등조차 빗줄기에 묻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노란 불빛이 비칠 때마다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잠깐 반짝였다가 금세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반짝임조차 불안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멀리서 푸른빛과 붉은빛이 동시에 번쩍였기 때문입니다. 낯익은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에요. 기사님 보셨어요? 신호 보내야 해요. 불이라도 켜세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두 손은 앞좌석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절규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더 굳게 운전대에 올려쥐었고 차선을 서서히 바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는 오히려 속도를 늦췄습니다. 마치 경찰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여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다가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좀 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경찰차는 곧 다른 차선을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지나가자 차 안에는 다시 어둠과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여자의 손은 힘없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 손끝에서 흩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기사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시오. 지금은 당신이 모르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숨기려는 자의 흔적 같기도 했습니다. 여자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반드시 그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만들 거야. 뒤이어 백미러의 두 줄기 강한 불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것은 다시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여자는 몸을 웅크린 채 가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모든 순간, 모든 말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불빛이 비 내리는 도로 끝으로 사라진 뒤 택시는 다시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잠깐 스쳐간 희망은 너무 빨리 꺼져버렸고 차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숨을 내뱉는 순간에도 귓가에는 여전히 사이렌 잔향이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앞으로 뻗은 도로가 아니라 기사 어깨 너머의 작은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운전대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그리고 간헐적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엄지의 리듬. 아까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모르는 게 많다니. 그게 무슨 얘기죠? 기사의 목은 굳어 있었고 눈은 전조등 불빛 너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유리를 긁는 소리와 바닥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잠시 공간을 채웠습니다. 모르면 그냥 편한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피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흘린 고백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자는 무릎이 가방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으로 천 조각을 매만지며 가방 안쪽에서 느껴지는 작은 진동과 붉은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불안에 떨리는 습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장치가 여전히 작동 중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양옆의 담벼락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낡은 철조망이 비에 젖어 번들거렸고 바람에 흔들린 전단지들이 축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앞뒤로는 차 두 대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택시, 뒤에는 검은 승합차, 끊어지지 않는 그림자가 여전히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입술을 깨문 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엔 괜히 예전 생각이 나네요. 현관 쪽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거든요. 그 순간 기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잡은 운전대에 힘이 더 들어갔고 엄지손가락이 무릎 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 짧게, 2번 길게. 특유의 리듬이 빗소리 사이로 묘하게 섞였습니다. 여자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떨구어 감정을 감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단서만 모아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사의 입에서 또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지우고 싶은 장면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여자의 등줄기를 차가운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범한 대화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또렷한 고백의 조각처럼 꽂혔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손끝은 가방 천위를 천천히 누르며 작은 진동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뒤이어 들려오는 엔진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승합차가 바짝 붙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백미러에 반사된 불빛이 차 안을 더 날카롭게 비쳤습니다.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곧 입을 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은 이미 기록되고 있으니까. 차는 외곽도로를 지나 점점 더 깊숙한 골목길로 파고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벽돌 담벼락에는 빗물이 타고 흘러내렸고 전신주에 붙은 낡은 전단지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가끔씩 꺼져가는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를 어설프게 밝혔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앞좌석 등받이 위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엔 떨림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밤에 일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런 길은 혼자선 절대 못 다닐 것 같은데요. 기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꺼풀이 잠시 무겁게 내려앉았다가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하게 보이려 했지만 짧은 동작 속에 피로와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여자는 허벅지 위에 놓인 작은 가방을 슬쩍 옆으로 밀었습니다. 마치 불편해서 자리를 고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가방 옆면의 미세한 불빛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곁에 두고 눈길로만 살피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자연스럽고도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잠시 후 기사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사람이 오래 운전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태우게 됩니다. 누구는 그냥 목적지만 말하고 잠들어 버리고 누구는 온갖 얘기를 늘어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빛 하나로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 말에 여자의 호흡이 순간 끊겼습니다. 눈빛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의 흔들림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에요. 술 좀 마시고 늦게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기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운전대에 올려둔 채 빗속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지는 다시 무릎 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길게, 또다시 짧게. 리듬은 흐트러졌고 그 혼란이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의 파편이 스쳤습니다. 낡은 거실 바닥 위에서 묶여있던 어린 자신, 그리고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 눈을 꼭 감았던 그 순간 귓가에 울리던 불규칙한 리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시간이 흘러도 어떤 소리는 계속 귓가에 남아있으니까요. 기사는 미세하게 몸을 굽혔습니다. 마치 그 말이 전곡을 찔렀다는 듯 목에 걸린 기침을 억누르는 소리가 짧게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승합차의 불빛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스쳐 지나가는 철교 밑으로 물방울이 폭포처럼 떨어졌습니다. 길 위는 더 어두워졌고 공기는 숨막히도록 차가워졌습니다. 여자는 창가에 얼굴을 기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결국 당신 입으로 말하게 만들 거야. 차는 강변도로를 벗어나 점점 더 깊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좁아진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갑자기 넓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철제 펜스가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안에는 미완성의 건물이 어둠 속에 뼈대만 드러낸 채 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은 하늘을 향해 삐죽 솟아 있었고 철근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그 위를 쉴 새 없이 두드렸고 흘러내린 물은 바닥에 고여 웅덩이를 이루며 반짝였습니다. 택시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공사 현장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검은 승합차의 불빛은
펜스 바깥에 멈춘 채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빛은 여전히 존재했고 멀리서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는 듯 번뜩였습니다. 공사 현장 안은 음산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펜스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매달린 비닐 조각은 날카로운 채찍 소리처럼 펄럭였습니다. 멀리서는 철근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은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이곳에선 두 사람만이 고립된 듯 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침을 삼킨 뒤에야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겉으로는 겁먹은 표정으로 보이길 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촉각을 곤두세운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알아두면 좋지요. 저 뒤에 오는 차보다 제 옆자리에 있는 내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걸.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막히는 듯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랜 안전 표지판과 뒤틀린 철근 그림자가 마치 과거 악몽의 무대처럼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입술을 깨물며 의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살다 보면 잊고 싶은 장면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울부짖음, 매달리던 손길, 그 느낌, 그런 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여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가락으로 천을 한번 스치며 작은 붉은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불안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속으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져 웅덩이를 때렸고 철골 구조물이 삐걱거리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승합차는 여전히 멀리서 불빛을 깜빡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오지 않고 그러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광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무릎 위의 엄지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길게, 또 다시 짧게. 불규칙한 리듬은 빗소리와 섞이며 기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상황이 싫은 것뿐이에요.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 끝은 흔들렸고 미소는 부자연스럽게 굳었습니다. 기사는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전면 유리 너머 어둠을 응시한 채 무겁게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재밌군요. 다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평범하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결국 울부짖더군요.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도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만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창 밖 공사 현장은 더욱 음산했습니다. 고인 웅덩이에 반사된 불빛은 찢겨진 거울처럼 일그러졌고 철제 구조물은 바람에 흔들리며 낮은 신음을 냈습니다. 승합차의 불빛은 멀리서 여전히 그들을 감시하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곧 입을 열겠지. 내 입으로 모든 걸 말하게 만들고
그 순간은 이미 기록되고 있으니까. 공사 현장의 적막은 차 안의 긴장감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 위로 빗물이 쏟아져 내리고 철근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차는 멈춰 있었지만 두 사람의 숨소리와 빗방울의 파도 같은 소리만이 무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승합차의 불빛은 여전히 멀리서 번쩍이며 두 눈처럼 반짝였습니다. 여자는 손등에 맺힌 식은 땀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기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옆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핸들 위로 얹힌 손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의 엄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짧고 길고 다시 짧은 불규칙한 리듬. 그 소리는 더 이상 빗방울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귀에는 그것이 과거의 공포와 하나로 겹쳐 울렸습니다. 왜 하필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이런 곳이 아니면 사람은 쉽게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니까요. 어둠과 비 그리고 고요함.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건 늘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에 여자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 속에는 분명히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숨을 삼키며 가슴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장면이 불현듯 솟구쳤습니다. 거실 바닥에 묶여있던 어린 소녀, 열린 현관문, 낯선 남자의 발걸음과 숨소리, 그리고 들려오던 바로 그 리듬. 짧고 길고 다시 짧게. 여자는 고개를 바짝 숙였고 무릎 위 가방을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이 순간만은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드시 자기 입으로 말해야만 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차창에 스친 불빛이 그의 눈을 잠깐 비추자 깊은 주름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더 짙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과거를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기사님, 아까부터 하시는 얘기가 참 묘하네요. 마치 누군가 오래전 일을 떠올리는 사람 같아서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요. 특히 누군가 울부짖던 순간은 더더욱.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도 위로도 아닌 차갑게 잘려나간 금속 조각 같았습니다. 여자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묻고 싶네요. 그때 왜 우리 집에 들어왔던 거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순간 차 안은 폭발한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똑똑히 울렸습니다. 기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그 집 기억나죠? 낡은 마루, 숙제하던 꼬마, 그리고 울던 여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자의 시야가 순간 번져 흐려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금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자의 손은 무릎 위 가방 옆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치를 꺼내 손 안에 쥐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깜빡였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끝났다고? 하, 경찰도 못 잡은 나를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멀리 있던 승합차의 불빛이 갑자기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공사판 안으로 밀려들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둠을 갈랐습니다. 여자는 녹음기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모든 고백,
모든 리듬, 모든 숨소리가 이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마침내 긴 추적의 끝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한복판, 무겁게 내리던 빗줄기 사이로 붉고 푸른 불빛이 번쩍이며 들어왔습니다. 철제 펜스와 젖은 바닥 위로 사이렌 소리가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검은 승합차는 드디어 안쪽으로 진입했고 경찰들이 일제히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택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양손 들어! 기사는 움찔하며 핸들 위에 올렸던 손을 잠시 굳혔습니다. 그러나 곧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도주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 둘이 문을 열고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친 몸싸움 끝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울렸습니다. 여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쥐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조심스레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방금 전 기사 스스로 내뱉은 모든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젖은 모자를 벗어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젖은 우비 속에서도 따뜻한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여자 서영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동화는 그녀가 손에 쥔 녹음기를 받아들고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어깨는 조금씩 풀렸습니다. 체포된 기사는 경찰차 뒷좌석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쇠사슬 소리와 함께 작아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여자는 동화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묘비 위로 따스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이 솔잎 사이를 스치며 조용한 노래처럼 흘러갔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드디어 잡혔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동화는 그녀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자 여자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긴 세월 묵혀있던 응어리가 마침내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려 묘비와 꽃 위에 반짝였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다짐을 새겼습니다. 엄마, 이제 두렵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밤 긴 세월을 짓눌렀던 그림자는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고 그 용기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한 달 뒤 사람들은 이미 택시 기사가 체포된 사건을 잊은 듯 조용했고 서영의 일상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눌렸던 불안 대신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으며 지냈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동화의 집을 찾은 날. 곧 다가올 그의 생일을 떠올리며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은
교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동아의 불규칙한 경찰 생활 때문에 동아의 집을 몇 번 가보질 못했습니다. 동아의 집에 도착하여 벨을 눌렀습니다. 동아는 당황한 듯 하면서 밝게 웃는 얼굴로 서영을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동아는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다며 웃었습니다.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커피랑 간단한 거 사올 테니까 기다려. 그의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 현관문이 닫히며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 서영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시선을 옮겼습니다. 장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다가올 그의 생일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작은 선물이라도 미리 숨겨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정말 사소한 호기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서랍 속엔 깔끔히 접힌 티셔츠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려다 불쑥 흘러내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종이 가장자리가 노랗게 바랬지만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움켜쥐었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경찰에 체포된 그 택시 기사, 그리고 그의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동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마치 깊은 인연처럼. 사진 속 동아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택시 기사는 무표정했지만 그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서영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손끝이 덜덜 떨리며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숨은 목구멍에 걸려 쉽게 나오지 않았고 눈앞의 세상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계속 바라보다가 손바닥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은 요동치고 귀 옆에서 심장이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황급히 사진을 장롱 속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는 평소보다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동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렸지. 뛰어갔다 왔어. 커피랑 빵 사왔으니 먹자. 익숙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소리가 서영의 귀에는 낯설게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떨리는 눈동자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장면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 깊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그동안 동아가 왜 자신의 집에 오길 꺼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지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함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서영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한기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낯익은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그것은 오히려 섬뜩한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